안녕하세요. 오종혁 국어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그 실전학습 현대시 편입니다. 박봉우의 나비와 철조망이라는 시입니다. 전쟁과 관련된 그런 그 시인데요. 한번 보시죠. 자, 나비와 철조망. 제목부터가 뭔가 모순되는 그런 그 대상이 나왔죠. 이질적인 성격입니다. 이 나비와 철조망은 좀 어울리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이질적인 성격의 소재를 서로 대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남북 분단의 아픔을 형상화한 그러한 작품이라는 거 참고를 하시고요. 핵심 정리로 이제 가보시면요. 주제는 분단의 아픔입니다. 그리고 현실 극복을 염원하는 그 화자의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어조는 담담한 말투로 돼 있고요. 현실 비판적이면서 현실 참여적이고요. 상징적인 그러한 성격의 글이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서술상 특징으로 가면요. 전쟁과 분단에 대한 인식. 이걸 이제 인식을 하고요. 그 인식한 후에 그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아셨죠? 그다음에 이제 나비의 여정이라는 제목에 나온 나비 나오죠. 나비의 여정이라는 우의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나비가 결국 우리 그 민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나비의 여정이라는 우의적 표현을 바탕으로 해서 뭐 철조망이라든가 생채기라든가 꽃밭, 피 같은 이런 그 상징적인 시어들이 활용이 됩니다. 아셨죠? 그다음에 분단의 현실을 이겨내고자 하는 그런 지향과 또 어려움을 토로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비의 그런 연약한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또 나비를 의인화합니다. 그렇죠? 의인화하고 또 나비의 상징적 의미를 부여해서 주제를 드러냅니다. 또 대적인 이미지가 뚜렷합니다. 그래서 분단의 민족과 아픔, 분단된 민족의 아픔, 그다음에 통일과 평화에 대한 어떤 염원과 갈망을 노래합니다. 아셨죠? 그리고 심상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감각적으로 표현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제 시각적인 이미지가 나오거든요. 시프러타라든가 장밋빛이라든가 또 후각이라는 거는 냄새, 피비린내라든가 향기라든가 이러한 시어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심상을 통해서 감각적으로 드러냈다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또 행을 또 구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산문체로 표현해서 마치 그 산문같이 보이는 그런 형식의 자유시입니다. 자, 그다음에 말줄임표가 나오거든요. 말줄임표가 이제 나오는데 여기서 독자에게 이제 여운을 줍니다. 여운 아셨죠? 그 나비를 바라보는 이 관찰자의 태도는 안타까움과 이제 비애감의 정서를 가지고 이제 바라봅니다. 아셨죠? 그리고 연하오는 시적 화자는 어떠냐? 한 마리의 나비를 주인공으로 설정합니다. 그래서 나비의 목소리와 시인의 목소리를 교차시켜서 시를 전개해 나갑니다. 그래서 135연에서는요. 나비가 화자로 등장하고요. 2사연은 작가의 목소리가 마치 그 전지적 작가 시점처럼 직접 드러납니다. 아셨죠? 이러한 특징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그럼 한번 시 자체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연에서는요, 지친 날개에도 불구하고 시퍼런 강과 산을 넘어야 하는 이 나비의 모습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나비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굉장히 피로와 초조감을 갖고 있는 거겠죠. 꼭 넘어야 되니까. 자, 한번 보실까요? 지금 저기 보이는, 자, 나비의 입장이에요. 시퍼런 강과 산, 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고난의 연속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비는 결국 우리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넘어야 할 장애물에 해당되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아셨죠? 진종일, 하루 종일이란 뜻이에요. 하루 종일 별일 없이 보낸 것이 된다. 그렇죠. 이걸 넘어야만 특별한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야? 꼭 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서쪽 하늘은 장밋빛 무늬로 타는 큰 눈의 창이다. 비유가 나왔는데요. 은유적인 표현이 나왔는데요. 이 색채 이미지가 뚜렷하고요. 이 저녁 노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큰 눈의 창은 해를 비유한 겁니다. 아셨죠? 지친 날개를 바라보며 서로 가슴 타는, 자, 서로 가슴이 탄다는 얘기는 뭡니까? 분단의 현실의 아픔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탄다는 의미는 아픔이에요. 그러한 거리, 자, 그러한 거리는 뭡니까? 남과 북의 심리적인 거리라든가 또 남과 북의 어떤 사상적인 거리,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거리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숨이 흐르고 있다라는 것은 그 분단에 대한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이 여기서 배어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자,
그 다음 두 번째 페이지 보실까요? 예, 두 번째 페이지 가시면 2연인데요. 2연에서 이제 뭐냐면 모진 바람에도 피비린내 나게 싸우는 나비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보실까요? 모진 바람이라는 것은 한반도의 시련을 얘기합니다. 우리 조국의 시련 아셨죠? 그런 속에서도 피비린내 나게 싸우는 이 나비, 그렇죠? 예, 상처 입은 우리 민족의 모습을 상징하는 겁니다. 전쟁의 상처죠, 그렇죠? 또 한 마리의 생채기, 예, 생채기라는 건 상처인데요. 바로 전쟁의 상처, 즉 상흔입니다. 상흔 아셨죠? 첫 고향의 꽃밭, 자, 꽃밭이라는 건 이제 긍정적 이미지의 시어인데요. 첫 고향이라는 건 뭡니까? 남북 분단되기 이전에 아주 그 평화롭고 아름다운 그 조국의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셨죠? 분단 이전이에요. 마지막까지 의지하려는 강렬한 바람입니다. 바람, 소망. 아셨죠? 그것의 향기였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이 향기란 말은 과거의 그 분단 이전의 평화로운 아름다운 조국을 떠올리면서 힘을 내서 날아가려고 하는 나비의 이 모습, 즉 나비의 여정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바로 여기에 나오는 그 이연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자, 3년에 가시면은 이제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더 날아가야 하는 나비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보실까요? 앞으로도 저 강을 건너 또 산을 넘으면 몇 마일은 더 날아가야 된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극복해야 될 이 고난과 시련의 길이 멀고 아득히 남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예. 이미 날개는 피에 젖었대요. 그리고 시린 바람이 자꾸 불어간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미 상처가 난 거죠. 그렇죠? 이 극복해야 될 대상을 가면 갈수록 또 상처가 날 거니까 그러한 상처를 의미하는 거고요. 분단의 상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이 바싹 말라버리고 숨결이 가쁜 여기는 아직도 싸늘한 적지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어디냐면 비무장지대입니다. 비무장지대.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의 장소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나비가 극복해야 될 그런 현실을 얘기하는 거죠. 아셨죠? 예. 자, 네 번째 언어로 한번 가실까요? 벽의 정체를 알며 날기를 멈추지 않는 나비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자, 보실까요? 벽. 자, 말줄임표가 나오면서 예, 현실에 대한 답답함이 지금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벽이라는 건 분단의 현실이고 38선을 의미하는 거고요. 나비는 벽이 무엇인가를 알며 피로 적신 날개를 가지고도 날아야만 간다. 그러니까 피로 적신 날개를 가지고도 날아가야 된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자신의 그 숙명에 대해서 인식을 한 겁니다. 결국 날아야만 하는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의미하는 거고요. 바람은 다시 분다. 얼마쯤 나르면 아방은 우리 쪽의 방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따시하다는 건 따숩다는 얘기고요. 슬프다. 그러니까 이제 따뜻하고 슬프다라는 건 이제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논리적으로 모순이 되면서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아셨죠? 예. 철조망은 이제 분단의 상황, 남북 분단의 상황을 상징하는 시어고요. 속의 안길.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역설적인 표현을 써가지고 남북 분단이 지금 계속 지속됨을 지금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초조하고 피로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나비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나비의 여행을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한쪽에 정착을 하니까요. 그렇죠? 안착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요 논리적인 그 모순이 나오는 것은 그래서 따숩다고 이제 나비의 입장에서 이제 그렇게 긍정적으로 표현한 거고요. 슬프다는 건 뭡니까? 이제는 뭡니까? 남북이 분단된 그러한 현실을 의미하는 거니까 결국 요 적설적인 의미를 다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왜 슬프고 왜 따스운지 아셨죠? 예. 자, 나비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따뜻한 의미이고 그렇지만 분단의 현실 입장에서 볼 때 현실은 굉장히 슬픈 상황이다라는 거. 그래서 분단의 상황이 지속되는 그러한 모습을 역설적인 표현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마지막에 이제 5연 보시면요. 마지막 꽃밭. 자, 꽃밭 시어가 중요해요. 그래서 그리면서 날아가는 나비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보실까요? 이런 마지막 꽃밭. 자, 이 처음 꽃밭이 나왔습니다만 이 마지막 꽃밭은 뭐다? 분단이 이미 극복을 한 후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 남북의 화해와 평화의 세계가 도래한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아주 긍정적인 시어이기 때문에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시어입니다. 우리 이 작품에서 이것을 그리워하며 숨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통일에 대한 강렬한 열망이 지금 아직 남아 있다는 겁니다. 이 숨이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는요.
어설프다. 자, 어설픈 표시의 벽이라고 그랬죠. 이 어설프다는 의미는 뭐냐면 허상이라는 겁니다. 아직 그 완전하고 완벽하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허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의지만 있다면 이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분단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난공불락이 아니라 결국 뭐다? 의지만 갖고 있다면 이 분단의 상황을 어떻다?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 어설프다는 표현이 쓴 겁니다. 그래서 벽이라든가 이 깃발, 그렇죠? 이 대립의 깃발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여기서는 이 우리가 끊임없이 추구해야 하는 숙명적 평화의 의지, 그러니까 평화를 위해서는 꼭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일에 대한 강렬한 염원을 담은 그런 구절이고요. 이 시저와저의 의지가 굉장히 뚜렷하게 드러난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어떻습니까? 이제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자, 다음 작품에서도 역시 6.25와 관련된 작품을 이제 연속으로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도 기대를 많이 해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